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또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게 생겼습니다. 자, 태양절인 15일 김일성 생일입니다. 태양절에 미국의 의회가 이 전단법과 관련된 청문회를 엽니다. 자, 여야를 막론한 미국 의회의 이 범의회 기구인 이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가 15일 날 이 대한민국의 이 전단법과 관련해서 화상 청문회를 연다고 공지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상당히 긴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 화상회의, 북한의 인권 문제와 함께 지금 대한민국이 하고 있는 이 전단법,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이 전단법을 도마 위에 올립니다. 자, 통일부는 의결 권한이 없는 연구 모임에 가깝다면서 파급 효과를 경계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 위원회는 범의회 기구입니다. 그리고 북한 인권에 대해서 지금 미국은 공화당과 민주당의 생각이 거의 같습니다. 오히려 민주당 바이든 대통령이 탄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북한에 대한 정책은 김정은이 경악할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증인 5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면면이 문재인 정권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이노 전 러시아 대사를 포함해서 5명인데 모두가 대북 강경파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 청문회가 열리면 문재인 정권은 또다시 국제적으로 인권과 관련해서, 북한 인권과 관련해서 그동안 취했던 태도를 비판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문재인 대통령 지금 국내적으로는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민주당 참패에 따른 레임덕이 시작됐는데 이제 그나마 희망을 그들이 가지고 있던 북한 정책만큼도 흔들리게 된 겁니다. 자, 문재인 청와대, 외교부, 통일부 지금 바짝 쫄은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지금 대북전단금지법, 전단법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이름은 이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입니다. 자, 대북전단금지법 등을 논의하기 위한 청문회가 미국 의회 차원에서 열린다는 것은 정말 문재인 정권의 치욕일 수도 있습니다. 자, 미국 의회의 초당적 기구인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가 홈페이지에 15일 이 청문회를 화상으로 개최하겠다고 공지했습니다. 자, 지금 통일부 외교부 상당히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위원회는 한국 국회가 지난해 12월 논란이 많은 전단금지법을 처리하며 국제적 관심이 집중됐다. 이 법이 북한 내 인권 개선 노력을 방해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방해가 우려되는 노력에는 미국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외부 정보를 담은 USB를 북한에 퍼뜨리는 일 등이 포함된다고 구체적으로 적시했습니다. 자, 대한민국 정부 문재인 정권은 접경지대 주민의 안전과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의 정상 간 협의의 합의사항이다. 이런 점 등을 들어서 표현의 자유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전단금지법 시행을 강행했습니다.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폭거였습니다. 미국은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고 그러자 문재인 정부는 내정 간섭이라며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시작됩니다. 이 청문회가 열리면 문재인 정권의 북한에 대한 태도가 도마 위에 오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까? 어느 한국에 충성합니까?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미국 의회에서는 동맹인 한국 인권 문제를 주제로 청문회를 여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공교롭게도 청문회가 열리는 15일 태양절입니다. 김정은도 굉장히 열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청문회의 결과를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증인들의 몇 명입니다. 5명의 증인이 참석합니다. 자, 북한과 중국 문제 전문가인 고든창 변호사,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수차례 비판해 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자금줄인 개성공단을 재개하기 위해 왜 그렇게 애쓰냐고. 그는 북한을 지지하기 때문이다. 아예 공개적으로 트윗에서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을 저격했습니다. 한국의 예비역 장성들이 김정은과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는 능력을 훼손하려는 시도를 경계하고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느 한국에 충성하고 있는가? 2019년 2월 트윗에서 올린 글입니다. 이거 아주 좋은 표현입니다. 문재인은 어느 한국에 충성하고 있는가? 북한인가 남한인가? 참으로 망신스러운 대통령입니다. 자, 고든창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자,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트 워치의 존 시프턴 아시아 국장도 증언합니다. 이 HRW 휴먼 라이트 워치는 지난 2월에도 전단법에 대해서 어떤 물품이든 금지 품목으로 정할 수 있을 만큼 규정이 모호하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하는 의견서를 통일부에 보낸 적이 있습니다. 자, 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수전 솔티, 북한 자유연합 대표. 대북전단 살포 금지가 추진되던 지난해 7월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사안을 보내게 됐습니다. 이 사안에서 한국은 북한 주민들에 대한 전단 살포 행위 등 인권 활동을 표적으로 삼을 게 아니라 표현의 자유에 따른 행동으로 간주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밖에 이인호 전 주로 대사도 증인에 포함됐습니다. 이인호 대사의 생각은 여러분들이 다 아실 테고. 자, 이인호 대사는 이런 기고를 했습니다. 지난 2월 미국의 이 안보 관련 온라인 저널에 보낸 기고에서 북한에 정보를 담은 풍선과 다른 물건들을 보내는 것을 범죄화함으로써 미국 의회가 한국 내 인권 위배 상황을 살펴보게 됐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목소리를 내는 정의는 제시카 리 미 퀸시 연구소 선임연구원입니다. 사실상 유일해 보입니다. 다른 목소리를 내는 그런 정의도 한 명 있습니다. 지난달 화상 세미나에서 바이든 정부가 전임 대통령이 시작한 대북 관련 노력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진보 성향의 싱크탱크 출신입니다. 자, 어쨌든 이 위원회는 청문회를 통해서 한미 관계, 한미 동맹의 중요성도 강조합니다. 청문회를 통해 북한 인권 상황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을 포함해서 남북 및 한미, 북미 관계의 보다 넓은 맥락에서 표현의 자유권과 다른 권리 행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지금 미국 정부는 이제 과거와 같은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나는 식의 이런 톱다운 방식은 하지 않습니다. 지금 북한이 애가 타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금 식량난에 경제 사정이 악화돼서 거의 고난의 행군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의회 차원에서 청문회가 열립니다. 그리고 5명의 정인은 면면을 보면 1명 빼고는 강경론자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가뜩이나 국내에서 이제 버림받고 있습니다. 지지율이 폭락하고 있는데 이제 미국에서 대망신을 당할 시간이 째깍째깍 다가오고 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